자, 116회 문제 3번 부가세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신고서를 열어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우선은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기간이 1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이면은 언제예요? 4월에서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은 명확히 잘 들어가 주시고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자, 첫 번째 매출 자료에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 2억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종이를 발급한 게 5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종이 생계에서 발급하게 되면 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마지막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과세의 생계한서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당사 직원의 홍길동과 관련해서, 어, 경조사와 관련해서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줬다? 자, 우리가 경조사와 관련해서 10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직원 경조사와 관련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준 것은 우리가 간주 공급은 맞지만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165만 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65만 원 대손이 확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15만 원이죠. 15만 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매입 자료입니다. 자, 수취한 매입생계한서의 공급가액이 1억 2천, 세액이 1200. 자, 근데 이 중에 승용차 구입한 게 2천이 있는데 자, 경차에 해당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니까, 그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럼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한 거니까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1억 2천 중에 2천만 원은 이제 고정자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일반 매입으로 반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매입 중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게 500이 있대요. 그럼 이 500은 접대와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16번에 위에도 반영이 되고 동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50번 칸에다가 접대와 관련된 게 얼마 있대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에 50만 원 입력을 해서 불공제에 해당하는 생계하소가 있으면 생계하소 수치에도 들어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보니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 직접 입력했고요. 홈택스에 확정 신고를 한 거니까 만 원의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 우측에다가 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 뭐 부속서류나 가세표준 명세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가산세가 입력이 아직 안 됐죠, 저희가. 가산세를 클릭하시고, 자, 법인이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로 발급한 게 있다면 1%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근데 이거는 64번 미발급 등에다 입력하셔도 정답이고요. 지연 발급 등에다가 입력하셔도 정답입니다. 여기 지연 발급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금액이 공급가액의 1%니까 자, 우리 종이로 발급한 게 아까 5천이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답에도 그림을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 해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닫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올해 이익이 확정 신고 시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25년 제2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열어놓고 볼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들어가시고요.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진입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 보면 지금 미수금 유형자산 매각 대금이 있죠. 파산이 난 거니까 이건 공제 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확정 10월 24일 날 난 거, 이건 뭔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부도 발생한 게 올해 5월이면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6을 더해보면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이 6개월이 경과된 날이죠. 그러면 지금 이익이 확정이니까 6개월이 지난 거 맞잖아요. 그럼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12월 달에 부도가 났다는 건 대충 봐도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 이익이 확정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00만 원, 2200만 원, 16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거 2025년도 10월 5일자 10월 5일 날 대손이 확정이 됐고 공급일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2024년도 5월 3일 날 공급을 한 건이고 대손 확정은 파산 종결 결정 공고한 날 그때 2025년도 10월 5일. 자, 금액은 1,100만 원 입력하시면 10만 원만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가경이라고 조회하시고 파산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자, 공급일은 2022년도 10월 10일이고요. 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소멸시효 완성이죠. 이거는 2025년도 10월 24일이고요. 자,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용암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소멸시효 완성 6번이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된 거. 자, 공급일은 25년이죠. 25년도 언제요? 4월 8일 입력해 주시고, 자, 6개월이 경과된 날이 확정이 된 거니까 부도가 5월 19일이면은 11월 19일이 6개월째 되는 날이고 경과가 되는 거니까 11월 20일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5월 19일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니까 6월 19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경과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5월 19일인데 6을 더하면 11월 19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경과가 돼야 되니까 11월 20일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요. 2025년도 11월 20일 이렇게 해서 날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라기보다는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경과된 날을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50만 원이죠. 자, 1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도 6개월 경과니까 5번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꼭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답에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답 참고하셔서 또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문제 4번은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5문제가 나오죠? 자, 1번입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이익이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0일 날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는 거죠. 자, 보니까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로 하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변에.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금액이 1250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자, 대급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950만 원. 문제 보시면요. 자, 그리고 가산세 낸 거는 뭘로 하라고 했었죠? 세금과 공가, 판관비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판관비로 세금과 공가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24만 원. 자,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건 자비익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비익 10,000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니까 미수금이고, 이렇게 플러스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25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년도 작년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됐대요. 24년도에 100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을 샀고요. 작년도 말에 8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24년도 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았겠죠. 24년도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20만 원을 잡았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보니까 200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 80에서 200이 됐으니까 1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120이 증가됐어요. 맞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다 잡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상기해 주시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번인데요. 자, 1년치 보험료 120을 납부했대요. 영업후 차량. 그럼 보험료 판관비로 처리를 했을 텐데, 자, 보험료 납부 당시 전액 보험료 판관비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지금 9월 1일이면 9월부터 8월 말까지일 거니까 내년도 8개월치, 즉 80만 원은 올해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차변에 내년도 비용을 뭐라고 하죠? 성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시죠? 성급 비용으로 80만 원만큼 비용을 이연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변에 보험료. 자, 이 보험료는 800번대의 보험료로 이렇게 해서 차기분 비용이 있을 때에는 성급 비용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요? 자, 4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죠, 여러분. 자, 올해 1월 1일 사채를 액면 10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했대요. 발행을 했는데 발행가액이 78만 7,300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면 25년도 1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25년도 12월 31일 날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의 돈이 나가야죠. 액면 이자가. 그걸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매년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대요. 그럼 대변에 액면 금액 1000만 원에 액면 이자율 10% 1000만 원이 나갔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어, 직전 연도 말의 장부 금액.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이 발행일의 현재 가치에 시장 이자율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이자가 7%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7%를 곱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세요, 여러분? 자,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면은 1078만 7,300원 곱하기 7% 하게 되면 755111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75만 5,111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액면이자 현금 지급한 보통 예금 지급한 거랑 이런 이 실질이자 유효이자와 차이는 사채 할증 발행한 금액을 상각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차변에 기록되는 사채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입니다. 즉 실질적인 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던 75만 5,111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액면이자예요. 액면이자는 액면 금액에 액면이자를 곱한 거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상각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요게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는 특히나 여러분이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채 제가 기본 강의 올려놓은 거 사채 이론을 꼭 한번 빠르게 1.2배속으로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유형자산에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있다고 생각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당기의 회사가 기록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아예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이 가능하니까 자, 수동으로 할 건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닫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하신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감가상각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입력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문제 보니까 공장 건물 1,000만 원이죠. 공장 건물은 경비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비 쪽에 경비에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겠고 자, 기기장치도 초정밀 검사기 이것도 제조부서니까 이제 500번대 코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죠?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랜저와 비품 컴퓨터는 영업부서에 쓰는 거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 쪽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차량 운반구 영업부 거 얼마죠? 700이죠. 700. 그리고 비품은 300이죠. 3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다른 거 할 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뭘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 4번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결산 정리 분계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